김바수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시간인데요. 오늘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먼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됐는데 그 기대와 우려 그리고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쭉 매 격주로 뵙다 보니까 선거 전에도 각종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첫 뵈는 거죠 우리가? 예. 맞습니다. 지난 6.3 대선 결과 일단 과정 그리고 결과 보고 한번 총평 한 말씀씩 듣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용주 의원님 네. 이번 대선 그래도 민주당에서 네.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요. 한 네. 말씀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선 현명한 선택을 하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이번 선거는 좀 미리 예고된,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예.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치러진 선거였었는데.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이래저래 좀 저희 당이야 독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예. 결정이 됐지만 국민의힘은 좀 복잡했었죠. 그래서 예. 뭔가 좀 정신없이 지나간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정신없이 지나갔다. 네. 저기 민주당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국민의힘 정신없었다. 너무 조기 대선이고 정신없이 또 선거 과정이 이루어졌었다. 그 얘기네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예. 예상됐던 대로 예측했던 예상된 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흘러갔다. 그죠? 네. 예, 저기 국민의힘 예, 이용창 의원님 저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예. 국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예. 어쨌든 국민님들께서 선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이런 결과가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런 선택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국민들께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짚고 넘어가고 이제는 어떤 계파 싸움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예. 떠나서 정말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과를 보고서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명주 의원님, 네. 지금 선거 유세 과정에 있어서요, 충분히 예견됐던,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주당 선거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소회 네. 느낌 얘기하시면요. 원래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 예측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힘이 나고 즐거웠겠죠. 예. 저는 지역에서 이제 제가 유세 단장을 맡았는데,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서구병에서 네. 유세 단장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 컨셉을 좀 많은 사람들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자. 그래서 예. 좀 이렇게 처음부터 좀 율동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예. 근데 당 차원에서는 어쨌든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경청하는 또 경청 모드로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저희 이제 시의 정례회가 있어서 이제 의원님들 이제 만나면 선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땠냐 각 지역별로 무용담들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선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 좀 느낌. 이런 선거라는 게 뭐죠? 그 지지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당 운동원들 또는 그 정치인들에게 강한 좀 이렇게 비판과 야유를 보내는 게 이번에 특별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쪽도 마찬가지고. 지지하는 사람은 엄청 지지 열렬히 하는데 네. 또 싫어하는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 당 후보를 응원하는 운동원들이라고 그러죠. 사무원이라고 공식 명칭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 보면 항상 인사하고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다 보면 욕설, 막 크락션을 막 세게 울리면서 계속 간다든지 또 저 대구에서는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난히 이번에 좀 심했다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선거운동원 하시는 분들은 뭐 지지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시지만 결론은 또 선거를 치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같은 시민 입장이니까 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유세 단장님은 직접 유세차에서 이제 유세도 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서구 병, 네. 뭐 지원 유세 많이 왔었습니까? 지원 유세를 저희가 많이 오히려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시면 그분들 사실 뭐 일정 짜고 뭐 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더 많은 에너지들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잘하고 있으니까 실제 득표율에서 나왔고요.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은 또 이번에 또 갑작스럽게 당협위원장을 직대가 되는 거죠. 하시면서 그 정말 선거운동 기간에 뭐 진두지휘를 지금도 당협위원장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당협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선거를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잖아요. 힘들겠어요? 네, 뭐 그 당협위원장으로서가 아니었었어도 제가 서구갑에 이제 당협위원장 공석이었을 때도 제가 당협의 수석 부위원장이었었고 당협을 제가 계속해서 살림을 맡아왔었기 때문에 당협 사무장도 보고 있었었고 뭐 총괄 예전에 현역이었을 때 이제 보좌관도 보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당협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더 일이 많아지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일 자체는 똑같았는데 이제 지역의 분위기들에 있어서 좀 초창기에 좀 힘들었죠. 저희가 이제 후보가 선거 직전 날 대통령 후보가 선정이 되고 뭐 현수막도 뭐 이런 것도 준비가 미흡하고 뭐 이런 좀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부분에 있어서 힘들게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초반에 이제 많이 좀 기세가 눌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그래도 많이 결속이 되고 또 우리 서구갑 지역의 그 당협의 시구위원들 또 식구들과 함께 좀 결속을 갖추는 거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저는 그걸 좀 실제 현장에서 좀 느꼈습니다. 처음에 선거 초반 같은 경우는 대선 자체가 참패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중반부로 올라가면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여론을 이런 걸 보면서 지역의 그 민심들을 봤었을 때에 이제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국민의힘도 움직이네라고 하면서 이제 웅크리고 기죽고 있었던 보수 지지층들이 나서고 그리고 이제 또 열띠게 그 선거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중도에 계신 분들도 그래 좀 한쪽 쟤네들도 문제가 있지 않아? 아니면 쟤네들도 잘한 게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서 좀 많이 올라갔었던 거가 느껴졌고 그랬다가 이제 그 선거날 그 출구조사를 보면서 내 느낌이 잘못됐나? 라고 그냥 총 선거 초반에 그 결과대로였나? 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서 그래도 이 10% 미만대 8%에 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의 느낌은 예상을 좀 했습니다. 예상을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 실제 현장에서요? 저는 느꼈습니다. 느꼈고 이 올라가는 것도 느꼈고 했는데 제가 선거 때 유세차에 올라서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막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이런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렵게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리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 거다. 하지만 지금 선거는 당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봐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가 사실 이번 대선 때 관전 포인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50%를 과연 넘을 수 있겠느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김문수 후보가 과연 40%를 넘느냐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네네. 취지 아니겠습니까? 50% 못 네네네. 넘었고 네네. 40% 넘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지 대통령 지금 2주차가 됐습니다. 지금 G7 회의 참석차 초청국 형식으로 지금 캐나다 방문했는데요. 지금 지난 2주간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짧게 한번 그 평 좀 들어볼까요? 뭐 저는 당연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예. 그 제가 어제 밤에 TV를 잠깐 틀었는데 네. 그 TV에 출연하신 그 김성태 전 예. 의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 과거 예. 전에 국회의원 했었죠. 하셨던, 예. 네. 안정되게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 하시는데 예. 어제 G7 이제 참석차 대통령 출국했는데 예. 그 사실 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사실 이 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가를 좀 이렇게 잠깐 봤더니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300포인트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예. 2,900선 돌파했죠. 네, 예. 네. 이거 2주 전 예. 딱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도 200포인트가 예. 올랐고요. 어제만 해도 그 G7 회의차 출국한 영향인가 싶은데 52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주가도 오르고 예, 예.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네. 칭찬하고 네. 잘하고 있다, 그죠? 네. 예, 네, 잘하고 지지율도 있다. 지지율도 58.6% 높아지고 있고 네. 잘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영찬 의원님, 네. 그런데 주가는 오르고 있으면 집값도 지금 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고 있고요. 네. 또 뭐 인사 문제 때문에 뭐 오광수 수석 낙마했고요. 또 지금 뭐 김민석 총리 내정자, 뭐 또 이한조 위원장 뭐 부동산 투기 여기까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종합적으로 제가 좀 평해준다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반성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명주 의원님이 제가 사적으로 굉장히 친하거든요. 예. 친한데 이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그 시의원의 원내대표 역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2주 만에 예. 2주 만에 뭐가 달라졌냐 하는 게 뭐 주식이 오르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뭘 해서 주식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뭐 실행한 거 좀 뭘 했는지 내가 기대감으로 모르는 거죠. 기대감으로 아니,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거 역시도 뭐 되게 추상적인 부분인 건데 네. 기대감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2주간 뭘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또 아니고 이제 시작해서 준비하고 뭐 회의하고 예. 국무회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인 거지. 뭐를 지금 성적을 내고 실행하고 이런 거라고는 전 평가하고 말고 할 게 없는 예.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하나는 예상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예. 이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무기한 연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우려스럽죠. 뭐 갖가지 예. 이유를 대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법조인이 아닌 국민의 상식의 기준으로 법 전문가가 아닌 상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일반 서민이든 간에 예.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밝히고 해야 되는 건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요. 예. 예, 여야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뭐 다시 또 뭐 이건 뭐 저는 선거 때도 제가 유세차에 올라서도 얘기했지만 예. 뭐 예상했던 대로 재판이 이렇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얘기는 사업에서 좀 하고요. 좀 참았다 하겠습니다. 사업에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좋은 평가는 뭐 당선 2주밖에 안 됐고 허니문 기간이니까 뭐 당연한 거니까 뭐 평가는 좀 그런데 네네. 단지 재판을 예, 저는 그냥 연기한 거에 팩트로 말씀을 대해서는 드리면 예. 이건 문제가 이게 잘못이다. 아까 네. 뭐 그 인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실 말 없어요, 별로? 아니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뒷얘기 아까 네. 반론은요 4부에서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